안녕하세요. 순고쌤입니다. 순고쌤은 음지에 있는 숨은 고수쌤을 양지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자유롭지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오늘은 선생님들 중에서요 이 부동산 쪽에 고수로 알려지신 순고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디에서는 네모쌤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모셔보았습니다. 저 잠깐만. 너무 급한데 네. 부동산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아 잠깐. 에이. 정답은 없어요. 그러지 마. 네. 아니 정답은 없어요. 살아보셔놓고 너무 좀 급해서. 네. 알겠습니다. 급했어. 네. 소개부터 먼저 요청하시죠. 알겠습니다.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스쿨에서 네모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주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진짜 네모났죠? 나도 그런데. 네, 그래서 네모쌤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부동산의 고수다 이렇게 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뭐 저를 부동산 고수라고 하는 건 정말 과찬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보다 이제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부끄러운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제 부끄럽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보다 뭐 이런저런 경험을 부동산 영역에서 좀 많이 해봤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선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메이저 그라운드가 아니고 저희끼리 교사? 그렇죠. 교사.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라는 그래도 점을 또 저에겐 참고해 주시면. 스타입니다, 저한테는. 저는 그냥 지연쌤이랑 몇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네모쌤. 네모쌤. 네모쌤으로 부르는 게 나아요. 네네네네. 네네. 네모쌤이랑은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얘기를 얼핏 들으면서 지연쌤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을까? 어린 시절에 지연쌤은 어떤 분이었을까? 어떤 그게 아이였을까? 어떻게 지금으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그런 좀 궁금함이 유년 있어서 시절? 한번 네. 어린 시절 얘기를 좀. 제 어린 시절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좀 현실적인 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막 로봇 좋아하고 공룡 좋아하고 그렇죠. 공룡 좋아하고 SF 좋아하고 막 이럴 텐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 막 로봇 삐용삐용 하면서 막 네, 두두두두두 하고 갖고 노는데 저는 그런 데 흥미가 너무 안 가고 굳이 따지면 무슨 뭐 이렇게 영심이, 한이 뭐 이런 요즘 그런 현실 장르. 그렇죠. 현실 장르죠. 현실 장르. 그렇죠. 그런 현실 장르의 만화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사회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네. 지리 쪽 좋아하셨나요? 지리 되게 좋아했고요. 네, 지리 좋아했고 정치, 경제, 경제는 좀 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네, 지리, 정치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뭐 중고등학교 때 지리 공부 그거 말고 어렸을 때 네. 뭐 지하철 이런 거 막 엄청 막 지도 외웠다 뭐 이런 거 좋아하거나 지도 좋아하고 이런 그쪽이잖아요, 얘기 혹시? 들었었는데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뭐 어른들이 이렇게 뭐 운전지도나 뭐 다이어리 같은 거를 받아오면 이상하게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거를 많이 못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맨 뒤에 있는 그 다 외웠어요. 맨 뒤에 있는 거, 예. 1호선부터 1호선부터 뭐 몇 몇 호선까지, 네. 다 외웠어요? 야. 그때는 다 외웠는데 지금 외우라고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하철 영재였네 그럼. 지하철 영재였나 봐요, 영재 진짜. 말고 일단 영재 말고. 예.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천재인 줄 아셨다고. 그럴 수 네. 있죠. 사실 알고는 아닌데. 네. 진짜 좋아했나 봐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외우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지도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에는 이게 있구나, 저기에는 이런 게 보이네 하면서.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요. 무슨 지도? 우리나라 지도 아니면 뭐 어떻게 도시 지도, 서울 지도, 네. 서울 지도. 네. 여기에는 뭐
뭐 경복궁이 있다? 경복궁이 있네. 있고 뭐 남산 여기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한번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해 거기. 그렇죠. 우와. 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역시 네. 진정한 지리교육인데. 좋다. 이렇게 저 접근을 그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더 얹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부모님께서도 사실 지리라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모님의 직업이 또 영향을 받았다 네. 있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실 뭐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주부로 사시면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이제 좀 영위하시는 분들인데요. 공부하셔가지고 네, 야. 중개소. 네, 중개소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러라고 하면은 그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어떤 거? 어떤 거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때 제가 되게 막 친구들이랑 한창 진짜 열심히 놀고 이렇게 추억도 많이 쌓고 할 텐데 갑자기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요? 네, 6학년 학기 중에 네, 학기 중에 진짜 싫었겠다. 너무 그때 그쵸, 친구 그때 친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최고인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당황스럽죠. 그쵸. 왜 이사를 가야 되냐. 그래서 막 땡깡도 부리고 친구랑 헤어지는 것도 싫다 그러고 거기는 왜 이사 가는데요? 난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 네,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네. 부모님이 그랬더니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어딘가를 놀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놀이공원이나 가는 모양이다.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뭐 경복궁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상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외진 곳. 외진 곳, 그죠? 도대체 이런 데를 왜 가는지 모르겠는. 네, 그러니까 가보니까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아파트 단지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산, 들, 물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딘가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 공사장이었어요. 거기 혹시 새로 이사가는? 새로 이사가는 지역에. 예.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여기 지금 현재 어딘지 궁금하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공항철도 검암역. 네. 네. 그러면서 부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네. 그래서 엄마 이런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연아 여기 이 자리에 너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제일 빠른 지하철이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잘 몰랐죠.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공사가 이렇게 진척되는 걸 보면서 진짜네?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좀 감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갑자기 그거? 산교육. 산교육, 예, 그렇죠. 예. 아마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주말에 애 데리고 간다. 임장 다니실 것 같아요. 그렇지. 같이 간다. 얘들아. 산교육이네, 산교육. 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지리 쪽으로 관심 있었던 그런 분야들이 네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재테크 쪽으로 또 그렇죠. 이게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관이 되셨는데 그게 언제쯤부터였었을까요? 제가 감이 온 건 그때 저희 6학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 거는 아무래도 한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네. 그래도 빠르다. 난 술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랬어. 뭘 했어 그럼? 대학교 때 뭐 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술 되게 많이 마셨어요. 친구들한테 이끌려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데 제가 원래 가고 싶은 대학교와 학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네. 무슨 학과 가고 싶었는데? 궁금해. 정치외교학과. 와. 네. 왜?
제가 그 사회를 좋아해서 사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제가 꿈꾼 게 기자였었는데 정치부 기자. 네. 멋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대학교에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면 스카이? 그렇죠. 네. 바로 어떻게 타타타닥. 아, 또 거기 그 학교에 이렇게 막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응원? 네, 그렇죠. 어딘지 아시겠죠? 파란색? 파란색. 그렇죠. 네네네네네. 그런데 아무튼 아, 대학교 네. 때 그래서 재테크 네. 쪽으로 뭘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술 마시고 놀다가. 술 마시고 놀다가 대학생 때. 예, 막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처음에 부모님은 되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만 보내놓으면 열심히 공부를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그래도 지켜만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툭 이게 말을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학교 공부하기 싫으면 그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때? 요거 그렇죠. 되게 멘트부터. 현실적인.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공부였더라고요. 네. 예. 근데 보통이면 이렇게 흘겨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게 다- 꽂혔을?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잘 몰랐어요. 저도 흘겨들을 뻔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하던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진짜 하마터면 흘겨들을 뻔했는데 마침 제가 그때 서점에 갔다가 네. 그냥 우연한 계기로 서점에 갔다가 부동산 책이 하필이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하시니까. 많이 말씀하시니까 야, 이게 잔소리가 먹히네. 그러니까요. 아, 잔소리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먹히네. 아, 먹히네. 기억에 남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네.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저랑은 관련이 없고 막 이러지 않더라고요. 재밌어 보이겠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서 사서. 읽고. 오. 예, 이거 내 분야인데? 오. 예. 지리 쪽. 지리 쪽. 그리고 지리 지역 쪽이기도. 분석.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사회를 좋아했지만 경제를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제가 과연 이쪽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지금 보면 신기한데 아무래도 제가 지리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때 또 하필 읽었던 책이 그런 뭐 지역 분석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이다. 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외웠던 네. 막 역들 나오고. 네. 맞아요. 네. 이게 쌓이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혹시 네. 그때 처음 보셨던 책 이름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억이 아쉽게도 안 나요. 아. 네. 혹시 나중에 기억나면 나면 좀 댓글로 달아. 댓글 남겨드릴게요. 따로 이렇게 자료 사진 이렇게 네. 올려줄 수 댓글로 달아주셔도 있으니까. 되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재테크는 공부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직접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생 때는 잘 못할 건데 그렇죠. 시드머니가 그런 뭐 처음으로 이렇게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 실천을 한 건 또 언제예요? 글쎄요, 부동산까지 얘기를 하면은 꽤 오래 걸렸긴 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테크라는 게 뭐 반드시 뭐, 부동산일 필요는 없고. 예, 부동산할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 주식을 꼭 사야만 그게 재테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주식 투자 좀 그쪽 내가 가진 그렇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왜냐면은 제가 그때 제 통장 잔고를 봤는데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29만 원? 29만 원보다 조금 많았어요. 많아서 네. 누구보다 많았네. 누구보다 많았어요. 대학생 때 사실 뭐 그쵸. 그래봤자 예,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진짜 그래도 제가 한 달에 그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그렇죠. 돈이 과외 100만 원보다는 많았을 것 네. 같은데 진짜 딱 100만 원 있더라고요. 다 막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도 탕진잼 그쵸. 어느 대학생들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예, 보니까 1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는 이제 생각했던 게 주식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물론 지금 만약에 제가 똑같은 입장의 대학생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꼭
주식 투자만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시드로서 네. 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옵션을 주실 것 같으세요? 뭐 꼭 주식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요즘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갭 투자 같은 것도 네.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 단위의 예산. 네, 뭐 꼭 굳이 비싼 지역에서만 그 부동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덜 알려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뭐 100 단위로도 할 수 있는 투자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조금 어렵지만 경매. 네. 경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네. 일단 네. 이건 어디까지나 네모쌤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그렇죠. 무조건 하시죠. 투자는 아시죠? 개인의 판단과 선택으로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리스크는 라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부터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돈이 모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진 거잖아요. 네네. 이게 좀 계획적이다. 좀 장기간이지만 네, 뭔가 네, 네. 플랜을 갖고 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서 저는 원래 네모쌤에 가지고 있던 본인만의 성격 혹은 스타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재테크도 본인의 그런 스타일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평소에는 이제 재테크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이제 스타일, 공부를 하시는지, 뭐 투자를 하시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성격이 그렇게 대범하지 못해요.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소심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뭐 어느 투자자가 안 그렇겠냐마는 저도 되게 손해 보는 거를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에요. 키 엄청 큰데. 키만 커요. 네, 네. 키만 커요. 네. 그래서 되게 소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꼭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을 좋아해요? 계획 짜는 걸 좋아해요. 아하. 네, 학창 시절 제이다. 그렇죠, 제이죠. 제이. 네, 제이예요. 파워제이. 파워제이.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할 때도 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부동산 공부를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나 뭐 이럴 때 계획을 꼭 항상 짜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좀 길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 뭐 주식이면 주식이 갖고 있는 적정한 가치, 네, 얼마에 사는 게 좋은가? 네. 그건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죠. 적정 가치 계산. 그쵸. 적정 가치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정답도 없고.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사면 그래도 안심이 되겠다. 예. 그걸 사실 식으로 산출해낸다는 게 사실 과정 그렇죠.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네. 네. 혹시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마법 공식 같은 것도 혹시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법 공식을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투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공식을 만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워렌 버핏식 계산 방법도 있고 네. 피터 린치식 계산 방법도 있고 뭐 일본의 어떤 투자자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그분의 방법도 있고 해서 그 방법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당장은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가 생각한 가격에 와 있을 거야. 네, 그런 확신을 가지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이제 대부분 다 잘 아는데 네. 그렇게 실천하는 게 힘든 게 이게 계획을 짜서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뭐 예를 들면 막 떨어지면 막 공포스럽다는 거나 아니면 막 올라가면 너무 기뻐가지고 람보르기니를 이제 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불장에 이제. 본인 좀 잘 안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불장처럼 되면 막 사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심리에 좀 영향을 받는 성격은 그거 어떻게 아니신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은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어떻게?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성격이 되게 이렇게 차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세가 뭐 얼마가 오르든 얼마가 떨어지든 간에 그렇게 요동을 안 하시는 본인도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네. 네. 그럼 전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냥 맛보기로 네. 어차피 이제 이건 잠깐 짧게 하는 인터뷰로는 도저히 설명을 못 할 것 같긴 한데 마법 네. 공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관심 지역이 생겼다 하면 이 그쵸. 지역의 적정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공부한다라는 걸 잠깐 좀 짧게라도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순서를 아니면 그러니까 좀 그냥, 실사례 실사례 보는 네. 말의 괜찮아요. 방법.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지역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은 잠깐 네. A라는 지역에 왜 투자를 하는지 나 그거부터 궁금해요. A라는 첫 출발부터 그렇지. 첫 출발 어떻게 관심 갖게 그렇지. 되냐 이런 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야 여기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진짜 너무 부모님을 전 뵙고 싶은데요. 네. 네, 이런 것도 네.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흔하진 않으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지도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도를 보다가 여기 진짜 괜찮겠다 아하. 라고 지도를 보다 어떻게 여기 그게 진짜 어떻게 괜찮겠다고 괜찮겠다가 나오지? 도로만? 딱 나와, 전철? 그렇죠. 도로만? 도로나 전철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갖춰진 인프라 아니면은 뭐 거기에 지역의 특성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인터넷을 열어서 시세를 확인해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비싼 가격은 아니네? 왜 그럴까?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이랑 예를 들어서 비슷한 환경이 있는 다른 지역하고 저는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똑같이 서울로 가는 일서 지하철이 있으면은 예, 그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있는 뭐 B 지역 라인에서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B 지역, C 지역, D 지역과 비교를 해서 이상하다. B, C, D 지역은 요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 가격이잖아. 근데 왜 A 지역은 왜 이 가격밖에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고민을 이렇게 계속. 질문을 계속 해나갔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본인 자체는 네. 투자할 때 네. 조금 관심이 덜 있는 곳 네. 가격이 싼 곳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네. 가치 평가는 뭐 절대적 가치 평가라기보다 좀 상대적 상대적으로, 네. 괜찮네요. 그것도. 네. 감사합니다.